예,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1: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또 어떤 궁금증들을 문의를 하셨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1:1 상담이라 그런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주식 초보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초보나 다름없어서 오늘 문자를 보면서 공감하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오늘 방송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30대 초보 투자자분이십니다. GKL을 22,000원에 40% 갖고 있는데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증시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워낙에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20대 직장 여성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대그린푸드를 1,200원에 30% 매수하셨는데요. 합병설이 있던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하고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월급을 타자마자 주식을 투자했는데 자신이 속한 업종, 그러니까 직장과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펀드나 주식, 적금처럼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사회 초년생으로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 이건 주식 초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결혼을 앞둔 정년기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한 분이라면 빨리 메모지 갖고 와서 방송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인터텍을 18,000원에 10% 갖고 계신 분인데요. 큰바람님께서 손해가 큰데 종목을 바꿔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바람님은 적은 금액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법도 알려달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26님께서 후성, 그리고 3531님은 기아차, 9517님은 카프로를 매수했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종목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현재 코스피가 177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도 낙폭은 다소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14포인트 정도 밀려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고 자동차주가 강한 그런 하루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서 오늘 들어온 종목들 흐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진행해 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야겠죠.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바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오늘의 첫 종목은 GKL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빨간 지수님께서 보내셨고요. 22,000원에 40%를 사셨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고 좀 전에 소개를 들어보니까요. 초보 주식 투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알아야 할 점,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예. GKL은 일단 베팅은 회사는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상당히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하면은 파라다이스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는 4대문 안에는 카지노 허가가 나지 않아서 워커힐이나 저 외곽으로요, 지방으로 돼 있고 파라다이스 혼자 독점하고 있었던 현금 노다지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카지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이제 관광공사가 지분을 내놓고요. 우리 GKL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약자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 강남 또 남산이요, 그리고 또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업장을 위치상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파라다이스의 어떤 그런 영역을 섹터를 갉아먹어 가고 있는 패턴이 됩니다. 동사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단기 고점에서 윗부분에서 한꺼번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비중을 40%라는 것은 자기가 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정도의 비중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정도의 비중을 위쪽에서 때려 넣으신 겁니다. 때려 넣으실 때 마음은 바로 올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들어가겠지만은 내려가는 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당하고 계신데요. 동사는 최근에 왜 이렇게 빠졌느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 좋고요.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들어오고요. 또 중국의 내수라든가 중국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 이제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나라에 주로 오면은 중화권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쪽에서는 우리 중화권을 VIP 마케팅의 주요 타겟으로 삼습니다. VIP 마케팅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외국계 카지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업종은 208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사람들이 매출의 80%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손 20%가 와서 80%의 매출을 창출해 내는 것이 카지노 업종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는 VIP 마케팅. 그러니까 중화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큰 손들을 모셔와 가지고 배팅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부분이 좀 오픈이 되면서 손님은 많이 늘고 따라서 매출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타짜라고 불릴 정도로 배팅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있느냐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곤조라는 거 있습니다. 곤조요. 우리나라 사람은 해봐서 안 되면 다음에 바꾼다 이러는데 중화권은 한번 되면 확률상 계산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로스율이 너무 커져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다운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GKL이 이와 같이 흘러내렸는데 본질 가치는 흐리지 않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회복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8월 달부터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현재는 홀드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13.4 해가지고 그 이전에 11%까지 내려갔던 것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1턴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얘기니까 향후에도 다시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 동사 같은 패턴은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맞겠죠. 차트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보면요. 그런 부분으로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은 통상 여기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2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보시면요. 즉 이 가격대에서는 사람들이 이전에 바닥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무참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경 물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린 사람이 쏟아낼 테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매물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하신 분은 40%를 여기서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로스컷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시장 여건 자체를 좀 벗어나는 종목의 성향이 되니까 이 종목은요. 현재 위치에서 그냥 버티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패턴 자체가 이 아래로요. 21,000원 조금 아래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간다 해도 2만 원은 깨지 않는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본전이 되면은 팔 수도 있고요. 본전을 넘길 수도 있는 패턴이니까 현재는 조금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는 가만히 홀딩하시고요. 적어도 본전되기 전까지 팔지 않는 것이 가장 상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GKL 상담 받아봤고요. 자, 하실 말씀 다 끝나신 거 맞으신가요? 예, 근데 이거 뭐 질문이 되나요? 예. 주식 우선순위를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현재는 숭실대학교에서는 증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시간짜리 코스를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사항을 얼추 보니까 얘기가 접근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주식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요. 어떤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보조 차트라고 불리는 뭐 일목균형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배우려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버리셔야 되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기본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가의 논리라든가 수급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배우십니다. 그 부분부터 배우시고 반복적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어리둥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하실 것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친해지십시오. 주식하고요. 어떤 주식은 어떤 성향을 있고 어떤 주식은 어떤 성향이 이렇게 분해하시는 작업이 우선이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요. 수익 쪽만 바라보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종목을 사가지고 빠지면 손절로 커버하면 되잖아. 보통 이러고 마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실 때 손절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시는 동안 손절 가격이 지나가 버렸다면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그랬을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통상 그런 부분은 자금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사놓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한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지금 글로벌 증시가 연동되기 때문에 밤에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는 아침에 점프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수익도 보시되 리스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뒷준비를 해놓고 미리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해놓으시고 하신다면 주식 투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쭉쭉 나가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간단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요. 단기 매매라는 게 함정이 있다는 건 꼭 아시고요. 앉으셔서 단기 매매라는 부분이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50% 버시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40% 손해보시면 10%씩 남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계산해 보시면 100에서 50만 원 버시고 40% 손해나면 남는 금액은 85만 원 되시거든요. 그런 식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자금을 딱 짜게 놓으시고 그 범위 내에서 먹고 빼고 해야지 복리로 늘리면서 단기 매매는 곤란하시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주식 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그린푸드는 이하나 파라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00원, 30%를 갖고 계십니다. 합병설이 있던데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합병설, 현대시스템과의 합병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기는 한데요. 현대그린푸드 함께 봐주시고요. 또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가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면 맞습니다. 예,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주식이 낫냐, 펀드가 낫냐 그러면 주식이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 펀드는 쉽게 말해서 리스크 케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맡겨놓는 개념이 되니까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시장에 코덱스라는 우리가 ETF 상품들이 있죠.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인버스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펀드에 대한 안정성은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제대로 배우셔서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손해보지 않고 자꾸 쌓아나간다면 굉장히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십니다. 좋은 종목을 싼 가격에 잘 사셨는데요. 예. 현재 부분은 1차적인 저항선이 또 동사는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사유 자체는 여기 나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액면 분할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액면 분할에 대한 그 어떤 소요가 잠깐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10주를 갖고 계셨는데요. 의뢰하신 분께서 어느 날 100주가 되면요. 괜히 부자 된 거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심리를 좀 자극해서 액분 이후에는 한동안 조금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게 진짜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그걸 노려서 출발하는 게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보시면은 액분 이후에 쭉 올라가는데 이미 현대 푸드 시스템하고 합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온 게 FNG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겁니다. 현재 시너지는 어느 쪽으로 불고 있냐면 현대 그룹 내의 위상 제고라는 부분이죠. 이 위상이 제고되면서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 현대그린푸드는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곧 상장이 될 예정이 현대 홈쇼핑 같은 게 큰 대원인데요. 토탈 한 7,7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요. 부동산 가치만 해도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합치면 현재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성과도 점점 좋습니다. 식자재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늘고요. 왜냐하면 그룹 내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룹 내부에서 공급되는 식자재 부분을 다 책임지게 되고요. 또 자회사 부분을 통과해서 지배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수익이 또 나오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아까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거래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액분을 통해서 커버를 해봐서 유동성을 불거렸거든요. 자, 삼박자가 다 맞습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쭉 끌고 나가시면 되는데 주봉 잠깐 보시면요.
월봉을 잠깐 보셔야겠네요. 월봉상 이전 고점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10,000원의 매수를 권장을 하면서 12,0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린 까닭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상대로 월봉에 맞고 동사가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추세상 상승을 하니까 적어도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저점을 확보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의뢰하신 분은 이 아래에서 샀는데 위에서 끊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볼 적에는 이미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현재는 본인은 아니겠습니다. 약간 중기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손실로 바뀌지는 않을 정도가 되니까요. 좀 버티셔서 다음 목표치는 위쪽으로요. 한 14,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쥐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11,000원쯤에서 저점을 확보하고 12,000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전량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 시장이 한동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춘다면 동사는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다시 매집 작업을 하신 이후에 20,000원까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가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써두고선 접근을 하신다면 오류가 없을 겁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지금은 가만 계시고요. 1,200원 부근에 가까이 가면은 매도 쳐주시는 걸로 1차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젊으신 분이고 재테크 수단에는 주식 투자가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화인터텍 들어와 있는데요. 큰 바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8,000원에 10%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종목을 바꿔야 하는 건지 손해가 크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일단 비중이 작아서 다행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더 사셔야죠. 예. 대응 방법은 더 사셔야 되고요. 종목이 나쁘면 더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기라고 그러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윗부분에서 로스컷을 할 수 기준을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아프셔서 잠깐 갔다 온 동안 빠졌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못 하셨고요. 참 잘하신 건 이런 경우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면서 계속 삽니다. 예, 자기 포트를 누가 보면은 망신스럽다고 느끼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이제는 10,000원대 저점 찍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야, 낙폭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은 윗부분에 어떤 세력이란 부분이 끌어올려가지고 일정 부분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통상의 세력은 물량을 털면 흔히들 개인이 하는 것처럼 다 팔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가고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으면 기업 가치가 있으면요. 내려온 것을 다시 또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밑부분에서 거래량이 다 돌고 있는 거 보면 바닥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곧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의뢰하신 분이 세력이라면 이 부분에서 반등을 이루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전체를 볼 때, 종지상을 볼 때 지금부터 내가 반등을 해서 막 올리면은 시장이 막 내려가는데도 버티려면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눈치 보는 게 종합지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막 돈을 써서 올리시겠습니까? 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10,000원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차례 바닥을 찍으면서 지수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주도 테마나 패턴이 개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세력들은 강력 매수를 미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추셔서 느긋하게 물렸다 생각하지 말고 난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중이야 라고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만한 가치는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 물타기가 되니까 본전이 되게 되면 살짝 끊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이 목표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상황이 적은 금액으로 용돈벌이를 하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소액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중장기 투자한다고 덤비시는 게 안 맞습니다.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쉽게 말해서 재산을 빨리빨리 불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라는 걸 자꾸 합니다. 추격 매수를 하다가 실패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기준이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시장에는 땅바닥에 깔린 종목만 매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간급에 올라가는 걸 N자형 패턴을 마디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고가만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한 개만 하십시오. 3개 중에 소액 투자자시려면 한 개만 고르고 하시는 거예요. 권장을 해드린다면 올리 신고가만 노리세요. 그리고 신고가라는 거는 어느 기준을
타넘는 부분이 신고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고점 부분을 타넘으면 18,000원이 고점이었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 18,000원을 타넘습니다. 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사시고요. 넘은 다음에 사시고요. 손절 기준은 죽었다 깨도 18,000원이 깨지면 팔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시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소액 투자자니까 비중은 한꺼번에 힘있게 들어가십시오. 50%씩 나눠서라든가 계속 고팬텀만 하시다 보면 한 달만 하면 도사 되시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전문 작업자가 되시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일단 재산을 불리는 쪽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난 그거 무서워서 못해 이러면 아예 바닥만 노리세요. 더블 바닥. 그리고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중간급만 노리시는 부분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손절 기준도 헷갈리지요.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목 고르는 것도 헷갈리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막 혼란스러워지셔서 어쩌다 보면은 미루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반토막 난 주식을 바라보게 되시거든요. 소액이지만 반토막 나면 충격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셋 중에 하나만 정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자, 시장 흐름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도 달라질 텐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겠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 못 해드린 종목들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싱크풀의 비숍님과 3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3포인트 하락 0.7% 밀려 있습니다. 1774선, 장중에는 1770선을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팔면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1% 이상씩 밀렸었죠. 국내 증시는 1770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 4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본과 중국, 홍콩 증시가 일제 내리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하고 있고 또 내일 있을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생활물가 품목 중 75%에 달하는 114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은 23개에 달해 장바구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8월 생활물가 152개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은 11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격 변동이 없는 품목은 16개, 가격이 내린 품목은 22개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폭염과 폭우로 생활물가 품목의 4분의 3이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장바구니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각 정부 부처가 추석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추석 물가를 직접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이르는 베이비 붐 세대는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월 가구 소득은 3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7세에서 55세인 이들 베이비 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은퇴를 기다리던 세대입니다. 올해 베이비 부머의 고용률은 74.6%로 4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중 상용직 근로자는 전체의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통계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시장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숙련 노동자의 부족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기업이 우량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관련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적격 투자자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기본 절차와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 신속한 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적격 투자자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줄어들었던 주요 대기업의 기부금이 올 들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기부금 상위 10위에 속하는 대기업들의 올 상반기 기부금은 총 2,4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0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올 상반기에만 93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어 SK에너지가 145억 원, 포스코 122억 원, 현대자동차 112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부금이 늘어나면 올해 상위 10개사의 기부금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증시전략센터가 개편을 했습니다. 1부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 그리고 2부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투자 성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전략센터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따라해 보는 것이 나의 투자 성향과 맞아떨어질지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